본장이 끝나고 이제 장외 거래가 막 시작될 때 이제 그 발표가 되게 중요한 발표는 시장이 여러분들 종결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한 6%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입니다. MSCI. MSCI 지수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패시브 인덱스 펀드들은 대부분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MSTR과 같은 그런 디지털 자산 보유 기업들 디지털 자산 보유 비중이 50% 넘어가는 데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중요한 문제였죠. 그렇지만 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강회사들을 투자 리스트에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은강회사들을 투자 리스트에 배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원유회사들도 투자 리스트에 배제 안 하죠.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 여러분들 배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뭐 여기도 금융회사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거니까 자기 밥그릇이 많이 빼앗기게 되면은 이제 역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이런 창업자가 대단히 획기적인 그런 사업 구상을 갖고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출시하는 주식 우선주 이런 데 배당률이 10% 정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도저히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던 채권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중들이 알게 되면.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용어 나오다시피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 컴퍼니 DATC라고 그렇게 하죠. 디지털 자산 보유회사. 보시면은 16시간 전이니까 어제죠. MSCI가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배제하지 않기로 리스트에 계속 두기로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사태를 제가 보는 것은 뭐 투자자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있지만 MSTR의 부상이 기존의 수익 모델을 흔드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의. 그거를 막기 위한 뭐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리스트에서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비교적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긴 글을 쓰는 전문가 가운데 조금만 계시죠. 여러분들 이분이 이제 메릴랜드 HODL이라는 분이 비교적 이제 체계적인 글을 많이 쓰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번에 그 MSCI 모간 스탠리가 MSTR이라는 그런 비트코인 보유 회사를 배제하지 않기로 리스트에 계속 두기로 결정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월스트리트는 비트코인 가격을 억제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과 STRC 메커니즘을 준비할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STRC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발행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알게 되면 많은 자본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금융회사들은 수익 모델이 이런 붕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2025년에 의도적인 가격 정체기를 견디는 투자자들이 결국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임스 온 박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격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다. 비트코인 가격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머니플레이션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충분한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까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월가의 큰 회사들인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해 시장의 주도권을 이미 쥐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특정 기업이 비트코인 플록시로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걸 경계하며 영향력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고 합니다.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은 단순한 비트코인 보유를 넘어서 자신들이 수수료를 팔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MSTR에 쏠린 자금을 분산시키고 금융기관의 통제권 아래 두기에 새로운 형태의 비트코인 연계 파생 상품이나 구조화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출시한 것이 JP모간이고 페이퍼 비트코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모간 스탠리가 비슷한 상품을 한 거죠. 그걸 비트코인 기반 구조화 상품 설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비판론자도 있지만 저는 마이클 세일리가 거의 천재라고 봅니다.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들어보면 거의 저 양반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의도적인 가격 누르기.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자금을 모집하여 배포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저점에 대량 확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시장에 압력을 가하여 매집 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렸다는 분석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소개하는 거시 경제 분석가인 제임스 온 박사가 또 조작하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머니플레이션 조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MSTR이 이름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가지고 출시한 우선주 가운데 하나인 STRC 인식지연. STRC는 자본 환급 등을 활용한 혁신적인 배당 전환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상품인 거죠. 채권 시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엄청난 상품인 겁니다. 이 가능성을 제가 아주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한번 소개를 했죠. 한 두세 번 소개했습니다. 월가는 대중이 이 효율적인 상품을 조기에 알아차리고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을 막아 자신들이 먼저 포지션을 구축할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월가는 안 좋은 것이고 투자자는 좋은 것이죠. 세일러와 정부의 개입 여부,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기관과 합의했는지 혹은 정부와 규제를 통해 배후에 조정했는지를 불명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에 흘러갔음을 시사합니다. 헤드페이커는 스포츠의 수비수를 쏘기 위해 반대 방향으로 몸을 흔드는 동작을 뜻합니다. 2025년 비트코인 시장에서 나타난 하락이나 정체는 개미 투자자들 털어내기 위한 기관의 거대한 작전이었습니다. 이를 견딘 자만이 진정한 상승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필사적일 것 같거든요. 월가의 전통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담보로서 가치를 일찍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서 모간 스탠리도 JP모간도 다 나섰던 겁니다. MSTR 지수에서 배제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에 따라서 지수 내에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제한을 한 거죠. 제임스 온 박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지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경험이 많으니까 야, 또 이런 가격 조작하냐 이런 이야기를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2번이나. MSTR을 지수에서 완전히 빼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라 지수 내에 비중 확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승 잠재를 억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급부상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버려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수도 있습니다. 지수 퇴출 리스크로부터 인덱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MSTR 이름들 지수 내 비중이 확대된 것을 억제하기로 한 겁니다. 이분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투자자를 보호할 리가 없는 거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깨우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게 되면은 본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견제하는 거죠.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 나쁘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옳은 일은 아닌데 뭐 그 사람들 마음에 서보면은 10% 이런 11%씩 배당을 내는 상품을 내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고객들이 일단 알기 시작하는 순간 부동산 신탁시장, 리츠 시장, 그다음에 여러분들 2차 금융시장인 BCD 시장, 미국제시장 전부 다 타격을 받겠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비트코인. 오늘 여러분들 준비하다 보니까 MSTR 분야를 조금 집중적으로 거론하게 됐습니다. MSTR 투자를 할 만하냐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 재무적 자문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도 이제 공부하는 겸해서 이제 차근차근 본 겁니다. MSTR은 이런 2배 상품이죠.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 상품입니다. 2배. 그러니까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 3배 반도체 ETF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그런 상품이 없으니까 2배 상품입니다. 2배 상품.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단순한 주식이 아니고 비트코인에 대한 최소 2배 레버리지 투자 상품입니다. 투자 상품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가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으면 미국 은행에 맡기고 대개 10에서 12% 정도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돈을 꾸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하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는 회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더 전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간단한 거죠. MSTR이 비트코인 레버리지로 불리는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합니다. 낮은 금리로 여러분들 돈을 확보해 가지고 10% 주고 여러분들 돈을 확보해서 배당 10% 주고 여러분들 투자자한테 돈을 끌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1년에 30%가 예상하게 되면 투자하게 되면 20%를 먹는 거죠. 회사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식을 추가 발행하여 비트코인을 삽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자를 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배당을 지불하는 거죠. 이 과정에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주가가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기어링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60% 정도 올라가게 되면 MSTR 이런 주가는 100% 정도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명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투자 콜 옵션이라고도 부르죠. 콜 옵션.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2배 상품도 있습니다. 2배 상품. 2배 레버리지 비트코인 ETF 상품으로 MSTX, MSTU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STR은
회사 자본 구조를 통한 내재적 레버리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셀리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MSTR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어떻든 간에 최소 2배 정도의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승할 때 2배가 올라가면 하락할 때도 2배가 되죠. 그 변동성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겁니다. 그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이 큰데 MSTR은 여러분들 거기다 2배 정도 더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레버리지 투자를 일치 안 하는데 딱 하나 하는 것이 MSTR 주식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다.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을 투자하지만 상품 자체가 구조적으로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도 많이 권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계열 투자에서도 MSTR 주식을 많이 권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70% 90%라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MSTR은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믿는 투자자들에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비용 효율적인 2배 레버리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이익도 누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당 갖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에 따라서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고위험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논리를 보면 10% 배당금 지불하고 30% 이러면 성장하게 되면 20%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를 주가에 반영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마크 하위라는 분이 오랜 역사를 가진 분이 모양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요. MSTR은 우선주를 팔아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주의 배당률은 10%입니다. 고정된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은 30% 오르니까 이렇게 오르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배당률 여러분들 변함이 없고 배당은 그러니까 언제든 이기는 수익 모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부채는 고정돼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해야 될 배당금 부채는 고정돼 있지만 매수한 비트코인은 보통주 주주들을 위해서 무기한으로 가치가 증식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달러의 우선주를 10% 배당률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면은 배당금은 연 1만 달러로 고정되지만 비트코인 가치는 5년 후에 37만 1000불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리로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업 모델이 간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판단해 가지고 적정량을 투자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소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 분이 나름대로 정리해 가지고 시각 자료까지 합쳐 가지고 MSTR을 여러분들 소개하는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내보낸 겁니다. 사업 모델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거를 소개하면은 방송을 듣는 분들이 더 유식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송에 항상 제가 포함을 하니까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분이 크리스 밀라스라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가 이제 특히 MSTR 주식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자료를 이렇게 이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부자 모양입니다. 돈을 많이 번 모양이네요. UK 키플러스니까 아마 이중국적자인 모양이네요. 자, 이제 어떻든 뭐 157불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MSCI의 리스트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게 소식이 나오면서
164불까지 여러분들 올라간 거죠. 164불까지 올라간 거네. 여기 보시면은 이 스트래티지의 비즈니스 모델은 간단합니다. 변동성과 위험 수익 목표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사고 일부는 배당금을 지불하기 위한 달러 예치금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상품이 여러 개입니다. STRC, STRF, STRK, STRD. 은퇴자들도 깊이 공부해 볼 만큼 중요한 내용 같아요. 깊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송한 내용 여러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집중해서 여러분들 계엄유발 더블당에 사과해라 뭐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특히 여러분들 뭐에 때문에 유명한 거 하니까 은퇴자들한테 대단히 소중한 정보입니다. 은퇴자들한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스트래티지 주식입니다. 연구 우선주 발행으로 확보된 자금은 비트코인 매입에 투입하고 또 일부는 배당금 지급을 위한 USD 예치금에 예치합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당분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투자 섹션을 여러분 이야기할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한 거는 제가 아는데 이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제가 고3 이상으로 집중해서 방송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거를 건성으로 들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윤어게인이야 그거는 뭐 늘 하는 주제니까 다음에 하시고 지금부터는 뭘 하는 거 하니까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제가 주로 성장주, 기술주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은퇴자들, 은퇴하신 분들이 약간의 이런 배당소득을 필요할 때 이게 굉장히 고려할 만한 좋은 상품인가 아닌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데 고려할 만한 상품이고 최신 상품입니다. 최신 상품. 2005년 8월부터 출시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상품은 이렇게 배당용 상품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게 성장주로서 MSTR도 매력적이지만 은퇴자들이 배당소득을 취하는데도 MSTR에서 발행한 상품들이 좋은 겁니다. 여기 MSTR은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비트코인을 사모은 MSTR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발행한 STRK, STRD, STRF, STRC가 다 배당용 상품이죠. 배당용. 배당용 상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품들이 여기 나오는 5개 상품들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모든 주식 투자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돈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럼 언제 이런 돈을 잃을 수 있냐. 비트코인이 꽝이 될 때 돈을 잃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소멸돼 버리면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면은 비트코인 이름 해킹을 당해 가지고 수탁한데 이름 다 해킹당해 김정은이 다 가져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오늘 지금 MSTR 배당 상품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배당 상품. 이 배당 상품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은퇴자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품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10% 정도 배당 소득을 주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그런 상품들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투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지의 성공은 비트코인의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실패하면 이런 마이크로 스트레지 주식 투자했던 사람도 다 돈을 날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또 여러분 돈을 날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마이크로 스트레지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구조화된 금융 상품을 통해 수익화하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재무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계속 사기 위해서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디지털 크레딧이죠.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크레딧 시장을 마이크로 스트레지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리가 개척한 겁니다. 저는 거의 뭐 천재라고 봅니다. 그런데 뭐 천재가 여러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천재의 여러분들 일부를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재의 사업 모델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MSTR 주식을 투자하면은 몇 가지 가정을 하면은 8.5년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100만 불을 돌파하게 되면 한 5,065불이 될 거로 예상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900만 불이나 1,000만 불 되는 20년 전후 20년 여러분들 45년 정도 되죠. 47,000불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좀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가격이 얼마가 되고 비트코인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순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고 이런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건 그냥 소개만 하고 그럼 여러분들 제가 예상했지 않습니까? 스테판 박사가 맥 법칙의 맥 지수를 5.74 기울기로 성장했을 때 2030년에 39만 불 2035년에 134만 불 요 사이 8.5년 정도의 100만 불 정도를 돌파할 것 같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중위값이 100만 불이 되면은 한 5천 불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100만 불을. 그리고 20년 지나가지고 1,000만 불 정도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47,000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특별하게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중요한 이유는 딴 게 아니고 MSTR 이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실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가격대를 보게 되면 150불에서 160불 대에 지금 이렇게 저평가된 것은 구매하기는 뭐 한번 고려할 만한 그런 기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국힘 뭐 이런 윤석열 이런 이야기 이제 댓글에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남기면 좀 뭐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들의 깊은 관심 지금은 비트코인 배당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마이클 세일가 발행한 여러분들 상품이 4종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배당 상품입니다. 전부가. STRD, STRC, STRK, STRF 위에 있는 숫자는 연평균 배당률입니다. 12.89%, 10.86%, 9.6%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협적인 겁니다. 실물 자산을 가지고는 이런 배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비트코인을 확실하고 비트코인 배당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월가가 상당한 수세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중들이 몰라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품을. 그죠? 근데 점점 알려지겠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할러데이 시즌 크리스마스 휴가 때 여러분 가족들에게 마이크로스트래te지가 출시한 디지털 크레딧에 대한 지식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상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오냐.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기초자산 비트코인이 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셔 가지고 지금 이제 내 나이가 한 50인데 비트코인 투자해서 이러면 한 10년 정도 굴려 가지고 한 몇 배가 되면은 10년 정도 굴리고 나면 한 10배 될 거 아닙니까. 그중에 일부를 팔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거를 사면 되는 거죠. 그럼 배당 수입이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돈을 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은 성장주에 투자를 하셔 가지고 성장주가 성장한 다음에 그중에 일부를 흘러 가지고 노년에 비트코인 기초 배당 상품을 구매하면은 수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는 겁니다. 이런 배당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 처음에 나왔을 때도 야 이건 너무하다 이렇게 했는데 10% 배당금을 주는 겁니다. 대개 10%. 여기 보면은 10% 배당금을 주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MSTR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연구 우선주 STRC 약간 모두 다 조건이 조금씩 다른데 대개 10% 내외입니다. STRD, STRF, STRK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8% 주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지니까 2% 낮은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STRD나 STRC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10% 제공하고 STRC는 월 배당을 하는 겁니다. 월 배당. 단기 고수익형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률을 월 단위로 조정하여 주가 배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스트레치.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특별하게 이런 매력적인 것은 주당 100달러에 대충 수렴하도록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원금 가능성을 최소화시킨 상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시장에서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비트코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볼 겁니다. 그런데 배당주에 투자해 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상품인지를 아는 거죠. 야 어떻게 원금을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상품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가지고 상품을 변동성도 가장 낮고 리스크도 가장 나는 것을 원한다. 그럼 STRC를 선택하면 되고 변동성은 낮은데 리스크가 조금 높다. 그럼 여러분 STRF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STRF는 배당금이 미지급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몰아서 모든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우선주 배당금과 부채 이자 지급을 위해 별도의 USD 예치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망하면 여러분 이것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망하면 MSTR도 망할 거고 이것도 망하는데 야 나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데 MSTR처럼 여러분 성장 주식을 투자할 형편은 안 되니까 한 배당을 한 달에 여러분들 한 1,000불이나 2,000불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러면 하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배당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또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목할 만한 그런 상품인 거죠. 여기 나오시네요. 저는 SDRC 구매해서 전번 달 배당 받았습니다. 배당 받지 않습니까? 아니 10% 주는 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원금 보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10% 내외의 배당을 희망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 우선순위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적인 여름 조언은 아니니까 제가 AI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은퇴자들이 원금은 보호하고 싶고 10% 배당을 받아야겠는데 당신 생각에는 상품이 어떤 게 더 좋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게 나오네요. 추천 상품 우선순위 SDRF 누적 배당 권리가 주어지고 SDRD 고정 배당이 주어지고 SDRC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거죠.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러면은 월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스트래티지는 우선주 배당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USD 현금 예치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당용 자금을 별도로 운영하는 거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비트코인 수익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존립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다 꽝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죠. 비트코인 망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손을 대는 겁니다. 이제 기간별로 상품을 다 만드는 겁니다. 여유자금을 6개월 미만에 운영할 것 같으면 SDRC나 SDRF 1년 미만일 것 같으면 SDRD나 SDRC 3년 미만이면 SDRF나 SDRD 5년 이상이면 SDRK나 SDRF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장 이제 이거를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원금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 리츠 같은 것에 되게 배당을 많이 주니까 많이 하는데 한 8%에 10% 정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가격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나는 배당이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은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거나 MSTR 투자하면 되는 거죠. 딴 거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투자 자문은 아니니까 정보 및 지식 공유로 받아들이시고 미국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배워가지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굴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초단기, 중기, 5년 이상 여기에 따라서 나누지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방 보시면서 공부하셔 가지고 이 배당 소득을 원하시는 분 당장 쓸 돈이면 SDRC 꼬박꼬박 이자가 하면 이게 10%가 보장이 되니까 SDRF 자산가치 상승까지 노리면 SDRK 이렇게 이런 보시고 대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비트코인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액면가 근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투자를 해놨는데 배당주가 여러분들 변동폭이 높아가지고 대개 투자 경험이 일천하신 분들은 배당주는 크게 많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배당주 잘못 투자가 이러면 돈 날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행 후에 최저가가 95달러니까 5달러밖에 안 떨어진 겁니다. 거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보시고 여기 STRC 거의 변동이 없죠. 발행이 된 다음에 100달러 주변에서. 이거는 뭐 STRD는 좀 변동이 있네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은퇴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은퇴자들이. 이 채권 시장을 파괴할 겁니다. 채권 시장을. 그러니까 월가가
이 소위 이야기해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컴퍼니를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의 밥그릇이 나라가 판이 됐으니까. 본인들의 밥그릇이. 저부터 당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배당소득이 필요하면은 갖고 있던 비트코인 좀 팔아가지고 배당소득처럼 투자하면은 그때는 당연히 SDRC 같은 걸 구입하겠죠. 그지?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가지고 배당소득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공격적으로 여러분 성장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상품이죠. 이건 뭐 혁기적인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치 여러분들 X를 보게 되면은 딴 거 아니고 사라고 권한 게 아니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디지털 크레딧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돕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스트래티지에 STRC에 투자했을 때 10,000불을 투자했을 때입니다. 10,000불을 투자했을 때 여기 이제 수익률 보시기 바랍니다. 3개월 미국채, 10년 미국채, 하이힐드 채권, 1년짜리 CD,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어마어마한 인물입니다. 은퇴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죠. 이른바 영어 표현으로 픽스드 인컴이라 하잖아요. 고정소득. 고정소득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한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담보로 채택돼서 주류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득을 봅니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보시죠. 금융상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게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10,000를 투자하게 되면은 1년에 1,100불을 벌 수가 있으니까 10만 달러 투자하게 되면은 12,000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연금,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더 필요한 여러분들 이렇게 10만 불, 20만 불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제 과외소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매월 배당이 지급되며 원금 가치를 지키면서 가장 높은 해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이 STRC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TRF, 배당이 누적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연 10% 수준의 수익을 확정 짓고자 하는 안정추구형 투자자용입니다. STRD, 전환 끝 없이 높은 고정금리를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 설계된 표준적인 디지털 크레딧 상품입니다. STRK, 비트코인 연구 우선주, 초기 현금 수익은 낮지만 보통주 전환권을 통해 비트코인 상승 시에 무한한 추가이익을 노리는 장기 투자자용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전통자산을 압도하는 거죠. 모든 전통자산들이 4%대를 보장하니까 4%대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스트레치의 상품은 미국채, 일반 해살제, CD 등 기존의 모든 고정 수익 상품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합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공동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이름 활성화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10%를 주는 겁니다. 처음에 나도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안 돼서 몇 번 여러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은 겁니다. 출시한 데 몇 개월 만에 대개 500억 불 정도가 유입이 됐으니까 아직도 초기 단계입니다. 이러한 고수익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 자산과 자본시장 시스템을 통해 뒷받침되는 실질적인 수익입니다.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6.5%밖에 안 주는 겁니다. 10년 국채 4.2%, 앞으로 더 낮아지겠죠. 국채금리가 낮아지니까. 1년짜리 여름 CD 4.1%. 배당주 여름 적합한 배당주를 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의 돈이 필요하면은 좀 더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삼은 그런 비트코인 파생 상품, 디지털 크레딧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겠다. STRC에 1만 달러를 투자할 경우 연간 11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해서 미국채나 일반 예금 대비 2.5배 이상의 높은 현금을 제공합니다. 20년간 복리로 쌓을 경우 STRC는 8만 불, 국채는 2만 2천 불, 3.5배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몰가에 이런 오랫동안 장사를 잘했던 금융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은퇴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신흥 강자가 등장한 겁니다. 신흥 강자가. 고정소득, 특히 은퇴자들은 고정소득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담 리빙스톤, 비트코인을 굉장히 강력하게 오는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전파자입니다. 요약을 잘 해줬습니다. 스트레치의 SRC는 고정소득 킬러 앱입니다. 연간 기준 11% 배당금을 지급하며 매달 나눠서 지급합니다. 다른 모든 전통적인 고정수익 상품들을 압도합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만 불을 STRC에 투입하게 되면 전통적인 고정소득을 위한 상품과 20년이 흘렀을 때 이렇게 격차가 일어날 겁니다. 비트코인 위에 구축된 고정소득 상품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춘 겁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달 나누어가 지급하는 겁니다. STRC는 변동금리 기준 연 11%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며 매달 현금으로 지불합니다. 나누어 가지고. 전통적 안전자산의 실질적 손실 비판, 단기국채, 양도성 예금 정서, 예금 등 소위 안정수익 상품들은 인플레이션이 원금의 구매력을 갉아먹는 조용한 파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바론이라는 여러분들 금융회사의 CEO가 나와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퇴자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매년 자기의 자산소득이 7에서 9% 정도는 성장해야 본전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매년 화폐의 구매력이 7에서 9% 정도 내려앉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원화는 훨씬 더 심하게 내려앉겠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원화는 여러분들 구매력이 현저하게 더 내려앉을 겁니다. 기존 채권 시장이 단순히 원금을 보존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자본의 양로원이라면 STRC는 비트코인이라는 무기를 장착한 이빨이 있는 고정수입 상품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위에 구축된 금융 시스템이 미래가 될 것임을 선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 금융상품들이 4% 됩니다. 4%. 그러면 앉아서 여러분들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매년 3에서 여러분들 5% 정도로 손실을 계속 보는 겁니다. 7에서 9% 정도는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7에서 9% 정도는. 7에서 9% 정도를 방어를 하는데 모든 배당 주식들은 전부 다 뭐죠? 그냥
똔똔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경제적인 진실과 진리를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별로 관심들이 없는 겁니다. 자기 돈이 그냥 계속 매년 까이는 걸 사람들이 별로 모르는 겁니다. 부동산, 신탁, BCD 등의 고정소득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MSTR 같은 회사들을 안 좋아하는 겁니다. STRC는 모든 다른 부동산을 포함해서 자산들을 죽일 겁니다. STRC kill이라지 않습니까? Almost all other asset.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담 리빙스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가 이런 긴장을 해가지고 가전 박해를 당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은 뭘 원하십니까? 저는 고정소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MSTR을 삽니다. 여러분들은 뭐죠? 고정소득 필요 없고 배당소득 필요 없으면은 비트코인이나 MSTR을 사시고 배당소득이 필요하면은 이런 비트코인 파생 상품들을 한 번 정도 여러분들 고려하시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착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담 리빙스톤. 가장 열정적인 전문가 또 성실한 전문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일 거다 이야기죠. 시장을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죠? 미국의 은퇴자의 사회보장연금이 미국 은퇴자들 대개 $2,000를 받네요. 290만 원 평균. 소셜 시큐리티 은퇴자들이 290만 원을 받고 대개 미국에 은퇴하신 분들이 최빈값이죠. 미디안 8,358만 원 정도 이하로 생활하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니까 사회보장연금이 30에 40% 정도 소득원이 직장연금이 25에 30% 자산소득이 10에 15%네. 전체 은퇴자의 78%가 사회보장연금에 의존하네요. 남성의 39% 여성의 44%는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사회보장연금에 충당하고 대개 2025년 기준으로 한하 290만 원 1976불 정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많네요. 미국의 65에서 74세 가구의 경우 40만 달러의 수준이지만 주택자산을 제외하면 금융자산만 따지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미국인들도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생활비 가운데서 한 147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대략 1억 6천만 원 정도를 집어넣으면 월 그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세금 같은 건 여러분이 다 알아서 보시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가 과외소득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럼 3억 2073만 불 정도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비관론도 있습니다. 비관론도 한번 들어보시죠. 한 분이 아니 내가 직접 비트코인을 모으지 않고 왜 남이 비트코인을 쌓도록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한두 번 제가 더 소개한 오스트리안 비트코인에서 가장 이런 대표적인 농객인 로빈 세이에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읽다가 제가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2020년 MSTR을 계속 자기가 회의적으로 봤대요. 여기 있는
I never understand why I should give up my bitcoin for someone else to stack BTC. 아니 내가 직접 이런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내 지갑에 보관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하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사업이란 것이 자기 자본만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을 보면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기업 금융 분야에서는 가장 앞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불운해서 그런 뭐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회사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레버리지 부채를 여러분들 안고 사업을 일으킨 거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친구가 권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식을 조금 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공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공부할 5분 안에 이런 내릴 결정을 뭐 무슨 뭐 몇십 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내가 직접 비트코인을 사모으지 않고 왜 남이 비트코인을 쌓도록 자금을 맡게 되는지 본질적인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거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비즈니스의 ABC도 모르구나. 최근 지인의 영향으로 MSTR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전체 비트코인 자산의 1% 미만을 MSTR 주식으로 시험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89개 여러분들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가 있나. 아니 자기가 비트코인 여러분들 담보해가지고 돈 꾸어가지고 투자하는 대신에 금융공학을 이용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해주겠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주장해서 왜 남이 비트코인을 쌓도록 자금을 맡겨야 되는지 본질적인 의문 이런 주장은 너무 유치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레버리지의 본질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이란 것이 자기 돈만으로 합니까? 이런 유치한 주장을 제법 알려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설명해 주네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는 not your key, not your bitcoin이라는 매우 강력한 교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키를 가지고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비트코인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주식 밸류에이션을 했던 분이지만 비트코인이 빠진 이후에는 비트코인 본위제 시각에 갇혀 기업이 부채를 활용해 자산을 증식하는 자본 배분의 묘미를 간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도 굉장히 맹렬하게 비판하는 그런 작가의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MSTR은 비트코인 정식 기계죠. 그런 개인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 MSTR이라는 사업체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내 비트코인 가치를 굴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사업 모델이 강력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신 있으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 같으면 비트코인 여러분들 은행에 뭐 소피뱅크 같은 데 하면은 10에서 12% 정도 금리 주고 담보 받을 겁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비트코인 자기가 사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은. 근데 그게 자신도 없고 귀찮으면은 그러면 MSTR 주식을 일부 사면 되는 거죠. 많이는 말고. 역설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비트코인 신봉자들조차 MSTR의 레버리지 전략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주 유명한 저런 비트코인의 엔지니어들이 MSTR 수익 모델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마이클 세일러라는 운전자가 비트코인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레버리지라는 엔진을 어떻게 돌리는지 로빈 세이어가 이제는 비로소 배우고 있는 셈입니다. 비트코인
MSTR 모델은 상당히 훌륭한 모델이죠. 성공할 수 있느냐 문제는 뭐 세월이 흘러봐야 되는 것이고, 저는 마이클 세일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뭐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대단히 탁월한 아이디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MSTR 주식의 일부를 투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마이클 세일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